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2차 방정식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계속 항상 늘 언제나 얘기하지만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리고 뒤에 나오는 2차 부등식까지 결국에는 다 한 세트예요. 하나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차 함수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어떻게 보는 연습을 하라고 했었죠? 반 나눠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그래프와 y는 0이라고 하는 두 그래프 사이에 교점을 구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연립 방정식으로도 이 위의 식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2차 함수와 x축 사이의 교점의 x좌표, 이렇게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2차 방정식 파트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판별식에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판별식이 0이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나요? 서로 다른 두 식은, 서로 다른 두 식은, 그다음에 서로 같은 두 식은. 근데 요새는 서로 같은 두 식은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중근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냥 애당초 저 ABC의 개수들이 허수인 조건 자체가 교과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냥 서로 같은 두실근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중근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중근이라는 표현 자체가 서로 같은 두실근으로서 같이 작용합니다. 교과서 상에서는요. 그다음에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요때도 이 말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우석이 한번 대답해 봅시다. 연립방정식에 해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다고 얘기했었죠? 복습을 안 하고 있네요. 뭐라고 했었죠? 지환이? 복습을 안 하고 있네요. 자, 네. 시현이 뭐라고 했었죠? 교점에 X 아니고요. 그냥 교점의 좌표가 같다고 했었죠.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말보다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라고 했었고요? 실근이라고 표현하라고 했었습니다. 해라고 표현하는 건 중학교 2학년 버전이고요. 실근으로 표현하는 거는 우리 이제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서 써야 해요. 허근. 네, 허근. 그거에 꽂혀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이 대답을? 그건 아니지. 시험 기간 전후로 시험 기간 때도 포함해서 특히나 심지어 개념 공부 안 하는 복습을 제대로 안 하시는 분, 그냥 한 번, 두 번 훑어보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얘기하자면 앞으로 수용 내용은 누적입니다, 얘들아. 누적이에요. 나랑 같이 누적이에요. 개념 복습하세요. 이거 그리고 심지어 전전 시간에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이 얘기 했었어요. 만약에 대답 한 명씩 돌아가면서 대답시켰는데 대답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저번 시간에 제가 칠판에 쓴 내용 3번씩 써오라고 시킬 겁니다. 안 되면 강제로 시켜요. 이제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을 자꾸 버리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귀찮은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응? 계속 언제나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효율은 어떨 때 효율이야? 한 번에 정확하게 하는 게 효율이야. 적당히 대충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끝내갖고 틀린 거 뒤지게 많아서 다시 보고 또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하는 게 효율이 아니야. 시험도 마찬가지고 한 번에 통과하는 게 효율이지. 제 시험 보고 제제 시험 보고 제제 시험 보고 어차피 그거 그냥 시험 보면 되지 뭐. 공부 안 하는 게 효율적인 거 아닌가라는 멍청한 생각을 하는 게 효율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게 되시면 결국 결론적으로, 응? 결론적으로 대체 뭐가 기억에 남냐. 아마 11월부터 반이 하나 또 새로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공통수학 원반을 진행하는 반이 무조건 하나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는 뭐 공통수학 1이랑 2를 같이 병행하는 반이 생기겠죠. 그 기본만 두 개를 때려 박는 과정이 아마 생기겠죠. 뭐 그걸 누가 맡을지 모르겠지만. 또 가서 기본 또 듣고 싶으면은, 어? 좀, 맘대로 하시든가. 계속 언제나 한번 계속 누누이 항상 얘기하지만, 야, 같은 거 두 번, 세 번 하는 게 무슨 효율이야. 무식한 거지.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공부하는 방법 다 알려줬어요. 공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개념 철저하게 머릿속에 외우고 달달달달 외워서 책 덮고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을 수준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저번 시간에 수업 때 했던 내용들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달달달달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제일 최고고,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물은 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놔라. 그게 최소한의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제발 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제? 언제 하시게? 어? 요새는 뭐 환갑잔치 치지도 않으니까 뭐 한 팔순잔치쯤 돼갖고, 아, 원구쌤이 시킨 거 이제 슬슬 해볼까 뭐 그러고 할 거야? 어? 아니면 이제 뭐 의사한테 이제 3개월 남으셨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3개월 남았으니까 슬슬 공부해볼까 할 거야? 그것도 너무 빨라? 뭐 다음 생에 태어나서 응해 하고 태어난 다음에, 저번 생에 선생님이 이렇게 시켰으니까 이번 생에 좀 해볼까라고 할 거야? 계속 언제나 항상 말하잖아요. 내가 시켰던 그 모든 내용, 내가 이렇게 이미 말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혹은 유튜브 쇼츠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거, 저희 연대의대 쌍둥이인가, 서울대 쌍둥이인가, 뭐 그런 거에서도 영상 나오는 그 멘트들이 똑같이 하고요. 정성재 강사, 조정식 강사? 그 강사.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뭐 티처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심지어 미미민우. 그 다음 또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공부랑 관련된,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나랑 똑같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막 그럴싸하게 들리고, 내가 하는 말은 뭐, 그냥 뭐, 귓구녕으로도 안 듣나? 여기서 하나 확인하셔야,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은 언제까지 초딩이 아니에요. 어? 내가 괜히 중학교 애들을 교복 입은 초딩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야, 진짜 정말 교복 입은 초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초딩스럽게 공부를 하고 계세요. 아니신 분들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엄마가 하래요. 선생님이 하래요. 왜 어른들이 너네들 성적을 챙겨줘야 되냐? 결국에 니네 미래인데, 결국에 니네 인생인데, 니네가 결국에 먹고 살고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안달복달 못해갖고, 와, 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잔소리하고 뭐하고, 그걸 왜 하고 있어, 우리가? 까놓고 말해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응? 심지어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부모님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갖고, 예전에는 이제 노인이 되면은 밑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뭐하고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지만, 요새 애지간한 우리 부모님만 해도 여전히 저보다 잘 살아요. 그래서 내가 뭐 챙겨준다 뭐한다 그러면은,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냥 뭐하나 열심히 뭐하나 그러면서 오히려 나한테 돈을 막 쥐어주셔, 챙겨주셔. 니네 부모님도 그럴 거란 말이지. 결국에는 니네 인생이랑 하나도 상관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니네 인생은 앞으로 니네가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해서 결정이 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제 주변 아이들 중에서요, 공부를 뒤지게 못하는데 성공하는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공장 아들, 어느 기업 아들, 어? 어디
어디 무슨 대표 아들. 이런 애들은 공부 뒤지게 못하는데도 지금 되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 중에서 제일 잘 살아요. 제가 알고 있는 애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재력이 뭐 부모님이 그 정도의 재력이 있으시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그냥 사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우리 세상에,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사람이 굶어 죽기 쉽지 않은 나라가 됐어요. 솔직히. 뭐, 일하기 힘들다, 뭐, 일자리가 없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카페 가고, 편의점 가고, 뭐 하고 하면은 적어도 숨은 쉴 수 있고, 벌고, 먹고 살 수는 있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근데 중요한 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먹고 자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지금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듯이 그냥 먹고 자고 할 거면 그냥 앞으로도 계속 그냥 편의점, 카페 뭐 이런 데에서 최저 시급 받으면서 그러다가 만약에 돈 좀 올려달라라고 얘기하면 너 말고 다른 사람 칠게 라고 해서 다른 사람 바꿔버리고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또 일구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무한적으로 반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걸? 일하는 동안에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변에 있는 애들이 물어봐. 야, 너 요새 무슨 일 하냐?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 친구들을 안 봐. 쪽팔리니까. 그게 너네들이 원하는 삶이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발 생각 좀 해라. 지금부터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부가 니네 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니네 길이 아닌 거에서부터 최선을 다해봐. 왜 난 언제까지 너네들한테 제발 최선을 다해라 라는 얘기를 해야 되냐. 아직까지 지금 중에서 최선 다한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자, 연립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건 교점의 좌표값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애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로 바꾸자면 얘는 뭐랑 똑같아서? 교점의 개수가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하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결국에는 뭐와 뭐에? 저 그래프와 x축 사이의 교점이 2개, 하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연장해서 만약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 라고 2개의 그래프를 하나로 연립해서 푸는 식 같은 경우에도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을 쓰게 되면 결국엔 뭐와 뭐에? 직선과 2차 함수 사이에 교점의 개수를 2개, 1개, 0개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결국에는 지금 이 단원, 우리 몇 단원이었죠? 10단원이었나요? 9단원이었나? 잠시만, 제가 이걸 패드를 안 펴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10단원에 있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하는 내용의 결국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야? 똑같다는 얘기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함수, y는 어쩌고저쩌고 따로, 그래프 따로, 방정식 따로, 부등식 따로, 이렇게 봤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통수학 원 과정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라고? y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식이라는 건 결국엔 방정식이랑 다를 바가 없고 그리고 이 그래프, 이 식들을 보자마자 바로 그래프를 떠올릴 수 있는가 결국엔 이것들을 아름답게 스까스까 해서 한 번에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하고자 하는 게 이 단원의 이 공통수학 원이라는 파트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다? 예, 뒷단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 뒤에 있는 교재, 저 공통수학 2도 그렇고, 대수도 그렇고, 미적분도 그렇고.
우리 나연이가 선행이 어디까지 돼 있죠? 2인가요? 2는 기본까지만 하셨어요? 앞부분만. 오케이. 그 다음에 우선이는 이제부터 다 새로 듣는 부분인가? 그 다음에 우석이 그때 특강할 때 어디까지 하셨어요? 어? 명제까지 했어요? 지원이님? 공동수학 원만 다 했어요? 자, 예. 그러니까 지금 왜 물어봤냐면요. 이제 절반 정도 지났어요. 오, 벌써 절반이요? 예, 절반 정도가 지나갔어요. 이제 남은 절반, 시험 기간이 끝나고 나서 남은 절반 기간 동안에 남은 교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나면 11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교재로 시작이 될 거고요. 공통수학 2 기본. 그 공통수학 2 기본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이제 고쟁이로 이제 심화 과정도 같이 병행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특강들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은 아마 11월에도 특강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단축 수업 하겠지 뭐. 자, 일단 11 최대와 최저입니다. 결국엔요. 이건 뭐와 관련돼서 뭘 물어보는 건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2차 함수라는 값에 대해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최대 값과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다시 물어봐야지. 우선 내가 저번 시간에 값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무조건 누구 거라고 했죠? Y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결국엔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해요? 그래프에서 확인했을 때 Y의 값이 가장 큰 거. 자, Y의 값이 가장 큰 거를 그래프상으로 상하, 좌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프상으로 Y 값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건 제일 어디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그 값이 최대값이 될 거라고요.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여기다 밑에 저기 몇 시간 158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어떤 함수의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그 함수의 최대값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쵸?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가장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그래프에서 가장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점의 y값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최소값은 뭐가 될까요?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최소값은 그럼 뭐가 될까요? 똑같죠? 뭐예요? 그래프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y의 최대값 요렇게 그 아래에 있는 점의 y값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보고 그래프를 보고 최대, 최소 누구 이런 걸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크게 또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네.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실수. 자, 2차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인데요. 첫 번째는요, 실수 전체 범위일 때요. x의 값이 실수 전체 범위로 주어졌을 때 그 식의 값이 뭐가 되든 최대가 되는 혹은 최소가 되는 그 값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가? 뭘 보고? 그래프를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된다.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얘는 그래프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되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안 지우셔도 돼요. y는 ax 제곱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형태로 갈게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실수 전체 범위에서는 a의 값이 0보다 크면 자, a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떤 모양이라고요? 아래로 볼록이라고요. 아래로 볼록한 그 값 중에서 여러분들 딱 물어봅시다. 가장 아래에 있는 값이 누구예요? 꼭지점 값이죠. 가장 위에 있는 값은 그럼 얼마예요? 몰라요.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수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최소값은 꼭지점 좌표의 누구? y값. 그러니까 p, q에서 누구만? q만 최소값으로 가져간다. 그럼 최대값은 있다 없다? 최대값이라고 하는 애는 없다. 그럼 a가 0보다 작으면요? 이번에 위로 볼록이잖아. 위로 볼록한 경우에는 최소값이 있다 없다? 없다. 계속 까마득하게 내려갈 테니까 최소값이라고 하는 애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최대값은 그러면 얼마? q가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려요. 뭘 보라고요? 그래프를 보라고요. 그래프에 어딜 보라고요? 제일 꼭대기 혹은 제일 바닥을 보시라고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제일 위에 있는 값이 있으면 최대값, 가장 아래에 있는 값이 있으면 최소값 이렇게 확인하시면 된다고요. 이거는 이 정도 보고 넘어가죠. 만약에 11-1번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1-1번 2차 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x는 2일 때 최대값 최대값 n을 가진대요. 이 함수가 0,4를 지난대요. 자, 첫 번째 힌트. 어디서 최대값? x는 2에서 최대값.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꼭지점 좌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지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겠구나. 2, n이겠구나. 두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뭐 어떤 단어에 주목을 하면 될까요? 최대값이죠. 최대값이 언급되어 있다는 건 A가 음수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확인하신 상태로 0,4를 지난다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0,4부터 요거부터 한번 하나씩 해결해 볼까? 요거 1번 A제곱이 얼마라고? 4라고. 그럼 A라고 하는 값은 뿔마 2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A의 값은 뭐기 때문에? 음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2, n을 지난답니다. 그럼 식 어떻게 적을 수 있다고? 얘를요. 새롭게 식을 바꿔서 적을 수 있어요.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n 이렇게. 표준형 형태로 꼭지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표준형식으로 식을 적어줄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0 집어넣었을 때 4 나온다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0 집어넣어봐요. 그럼 4 마이너스 8 더하기 n 이 0,4니까 n 값은 10이네요. 그래서 결론 y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2가 될 것이고 얘 전개해 주시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 마이너스 2, b 값 8,
n 값 얼마? 12. 이렇게 각각 구하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자, 그냥 저냥 마냥 아무렇게나 식을 막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뭐가 주어질 때? 꼭지점이 주어질 때, 혹은 축이 주어질 때는 표준 형식으로 형태의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무작위 세 점, 임의의 세 점이 주어지게 되면은 저거는 일반 형식에다가 대입한다.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1번도 바로 보여요. 유제 11-1번 바로 보여요. x는 2일 때 최소값 3을 갖는다. 뭘 하라고요? 뭐가 주어진 거야? 꼭지점 좌표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11- 그 유제 11-1번은 유제 1번은 그럼 어떻게 풀어준다고? 표준형 형태로 식을 세우라고. x-2의 제곱 플러스 3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전개하시면 p값, q값 바로 구할 수도 있겠죠. 그죠? 11-2번도 마찬가지야. 뭐가 주어진 거라고? 꼭지점이 주어진 거라고. 이렇게 왜 꼭지점이 주어졌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래프에서 가장 튀어나오고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아래에 있는 그 값이 꼭지점이고 그 꼭지점 좌표에 y 꼭지점 값의 y 좌표가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x가 어디에서 뭐 최대값을 갖는다 x가 어디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멘트 자체가 이미 꼭지점을 뜻하는 거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2번. 진짜 정말 맥락이 너무 없어요. 보통 시중교재상으로는 이 내용이 가장 교과서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래서 참 불만인데요.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y라는 멘트가 지워지게 되면은 a 곱하기 x-p의 제곱 더하기 q라고 하는 다항식이 생기고 그 다항식의 최소값, 다항식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그 꼭지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표준형에서 뭐가 존재해? 표준형에서는 반드시 뭐가 존재할까? 완전제곱식이 존재해요. 표준형에서는 항상 완전제곱식이 존재해요. 2차 함수에서는. 그렇다는 거는 왜 완전제곱식이 존재할까를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자고. 어떤 실수를 제곱하게 되면 항상 뭐기 때문이야?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x-p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얘는 플러스 q라고 하는 값은 그럼 뭐가 된다고? q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뒤에 나오는 꼬투리, 제곱 뒤에 있는 꼬투리가 최대값이 되거든요. 꼬투리래, 짜투리가. 거꾸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다면 이 값은 항상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할 수 있냐고요. 그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가장 작은 값이라고 가정하고 남은 뭘? 짝투리를 찾아주면 되는 문제라고요. 11-2번. 암 같아서는 이걸 좀 제일 뒤에 설명하고 싶은데 그럼 11-2번에 1번 간단하게 x제곱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y 더하기 5라고 하는 애를 뭐 어떻게 바꾸라고? 표준형 형태로 바꾸라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표준형 형태로 바꿔요? 다시 뭐로 바꾸라고? 완전제곱식꼴로 바꾸라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얼마? 플러스 4 그럼 마이너스 4. 다음 두 번째 2y제곱 더하기 8y 더하기 얼마? 8 했으니까 마이너스 8. 그러면 상수 남은 것만 계산해 주시면 얼마? 마이너스 7 나오죠. 그래서 x-2의 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2의 제곱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아요. 가 되겠죠. 최소값입니다. 2번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x 따로 y 따로 z 따로 완전제곱식 형태로 묶어주면 그냥 마무리되는 문제 되시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실수 전체 범위에서 이렇게 된다면 어떤 범위에서? 두 번째,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는 어때요? 음. 상관없지 뭐. 자, 제한된 범위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에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뭐 1부터 3까지 그 범위 안에서라는 멘트는 결국엔 요 구간, 요 사이 구간에서만 값을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뭐 무슨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막 그려볼게요. 뭐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렸어요. 네, 그냥 막 그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A에서부터 뭐 여기까지 B까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한된 범위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요 뒤에 있는 거나 앞에 있는 거나 다 보지 않겠다는 말이고 여기 있는 이 사이 애들만 따져보자는 얘기죠. 최대값이 어디서 최대값을 가질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제일 위에 있는 A라고 하는 데에서 최대값을 가지겠죠.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가질까요? 여기 가장 꼬투리 밑에 있는 여기서 최소값을 가지겠다라고 예상이 가능하죠. 시각적으로 보고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어서 가보자고요. 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있다 칩시다. 이 그래프가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더하기 q예요.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라고요? b 콤마 q요. a 값은 0보다 커요, 작아요? 뭐 크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if 첫 번째 if 만약에 알파와 베타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떠한 여길 알파, 여길 베타. 지금 P는 여기 있어요. P 여기 있어요. 우리 축이라고 하는 요 값 X는 P는 여기 있다. 근데 X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야. 그러면은 지금 그래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겠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라서 얘만 딱 보겠다고. 그럼 최대값은 Y 대신에 이제 fx라고 할게요. fx라고 한다면 최대값은 어디서 최대값이 생길까요? 알파에서요. 알파를 대입한 그 값이 최대값이 되겠죠. F알파. 그럼 최소값은 뭐가 돼요? 너무 단순하게 베타를 대입한 그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알파부터 베타를 그림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번엔 알파가 여기 있네. 베타가 여기 있네. 그러면 알파부터 베타라고 하는 요 범위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죠. 똑같이 최대값이 이번엔 베타일 때고요. 최소값이 알파일 때예요. 그래프 딱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요. 근데 있잖아, 얘들아. 만약에 어떠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을 때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 제한된 범위라고 하는 그 값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생겨있는 경우에는 어때? 지금 딱 그래프를 잘라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라서 보겠다는 얘기인데 최대값은 누구야? 최대값은 어디서 최대값을 가져? 베타에서 최대값을 가져. 근데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 알파에서 최소값이 나오나? 왜 여기서는 알파에서 최대, 베타에서 최소. 여기서는 알파에서 최소, 베타에서 최대였잖아. 양끝값이었잖아. 그럼 여기서도 양끝값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봐도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뭐가 보여? 제일 튀어나와 있는 누구? 꼭지점이 보여. 그래서 최소값은 그럼 얼마가 되는데? 그쵸? 뭐 FP 또는 Q 뭐 이런 식으로 그 값이 된다라고 바로 다이렉트로 확인이 가능하죠. 이거를 정리해서 얘기할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만약에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더하기 q라고 하는 그래프에서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하는 그 범위가 x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나와 있을 때 첫 번째, 만약에 누가 p가 알파와 베타 범위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n은 단순하게 뭐만 확인하면 돼요? 양 끝값만 보면 돼요. 그죠? 누가 f 알파나 아니면 y 대신 f로 갈게요. 죄송합니다. fx. 자, f 알파와 f 베타 중에서 큰 값이 최대가 되고 작은 값이 최소가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얘는. 근데 두 번째, 만약에 알파와 베타 사이에 p가 존재하는 경우 그러면 교과서상으로 말씀드리자면 뭘 확인하라고 하냐면 f 알파와 f 베타와 꼭지점의 좌표인 p 혹은 q 값 그죠? 를 중에서 큰 값이 최대라고 하고 작은 값이 최소가 된다라고 해요. 이게 교과서상의 표현이에요. 교과서상의 표현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이렇게 안 할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일단 요걸 얘기해 드릴게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요. 뭐만 확인해서? 축의 위치만 확인해서 꼭지점의 x좌표를 확인해서 저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고 범위 안에 없으면 양끝값, 범위 안에 있으면 꼭지점을 포함해서 3개를 찾으신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계속 내가 얘기하지만 축 혹은 꼭지점의 x값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최대 최소는 반드시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꼭지점 값이잖아요. 꼭지점 값이었죠. 제한된 범위에서도 꼭지점의 x좌표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모양에서 확인해야만 한다? 무조건 표준형에서 확인합니다. 일반형 꺼내놓고서 선생님 이거 최대값 최소값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헛소리하는 사람은 머리 쥐어뜯어버려. 다 그냥 이렇게 밤톨머리 만들어버려.
어떻게 해야 되지?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럼 좀 많이 화가 날 것 같아요. 표준형으로 바꾸어 구한답니다. 무조건인가요? 네, 무조건이야. 그럼 이게 내가 말하고 싶은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선생님 뭘 말하고 싶으신가요? 자, 처음 배우시는 게 아니신 분들 혹은 처음 배우시는 게 아니어도 전에 있던 게 기억이 안 나면 처음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지. 응용을 원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원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야, 결국에 최대값, 최소값은 두 개밖에 없는데 왜 굳이 세 개를 구해갖고 두 개를 뽑냐? 굳이 후보를 세 명을 만들어서 그 중에서 1등, 2등, 3등, 1등, 3등 나와를 왜 하고 있냐? 그냥 애당초 처음 시작할 때부터 1등하고 3등이 될 애들만 뽑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뭘 이용하는 거냐면 방금 전에 이게 저번 시간에 내가 2차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 대칭이다 라고 얘기했죠? 선대칭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제가 이걸 얘기 안 했는데 두 번째 걸 얘기하자면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버전 2.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값이 변합니다. 뭐야, 당연하잖아. 우리 정비례 반비례 할 때 y는 ax 이게 뭐야? x의 값에 따라 y의 값이 정비례해서 바뀌는 걸 말해. a가 뭐 한 배도 뭐 이게 a가 뭔지 모르겠지만 x가 변함에 따라 y도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바뀌면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바뀐다고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워. 그렇다면 얘는 무슨 말이야? 똑같아. 뭐야? x 제곱의 정비례 하는 거야. 그지? 근데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정비례해서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그 값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 쳐? x는 2라는 값이 있는 저 그래프를 아예 안 그려볼게. y는 x-2의 제곱 더하기 1이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x는 2라고 하는 직선이 축이잖아요? 자, x가 1일 때 좌표는 얼마예요? 2죠. 뭐라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요 값이 y는 1이라고 하는 선이라고 한다면 여기 한 칸만큼 떨어진 한 칸만큼 떨어진 x는 1이라는 요 위치에서 한 칸만큼 떨어졌으니까 1의 제곱의 정비례해서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갈 거라고요. 꼭지점이 다시 빨간색으로 꼭지점이 여기였는데 한 칸 떨어졌더니 1한 칸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4는 얼마만큼 4라는 애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5라는 값이 나와요.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4라고 하는 이 값은 아이고 자꾸 초점이 안 맞냐? 4라고 하는 이 값은 2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나요? 2칸 떨어져 있죠. 그러면 얼마만큼? 2의 제곱인 4만큼 커져서 여기서 한 칸 올라간 값이 1이라고 한다면 여기선 몇 칸? 하나, 둘, 셋, 네 칸 올라간 요 점을 지나게 될 거라고요. 물론 버전 2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a래.
2 곱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1 같은 경우엔 뭐가 돼요? 거리의 제곱에 정비례하는데 1 제곱 곱하기 2 두 칸만큼 커질 거고 2의 제곱 곱하기 2 8만큼 커질 거고 이렇게 결국엔 정비례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지금 딱 봐봐. 빨간 그래프 봐봐. 빨간 그래프 봐봐. 누가 봐도 베타가 위에 있으니까 베타가 최고값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P라고 하는 요 값 X는 P라고 하는 요 위치를 기준으로 알파가 멀리 떨어져 있냐? 베타가 멀리 떨어져 있니? 베타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알파가 요만큼 떨어져 있으면 베타는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량은 누가 더 큰 거야? 베타가 훨씬 더 큰 거야. 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에 제곱에 정비를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축에서부터 멀리 있는 그 값이 주인공입니다. 축을 포함하는 식 같은 경우는요. 축을 포함하는 식 같은 경우는 뭐라고? 축을 포함하는 애랑 축을 포함하지 않는 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애가 주인공이에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할까요? 그럼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도 풀이가 가능해요. 아까 그래프 기억나? 만약에 있잖아 얘들아.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하고 여기가 P라고 한다면 알파가 최대이고 베타가 최소인 거 알잖아. 그래프 보면 나오잖아. 이걸 내가 방금 전에 말한 거리의 제곱의 정밀한다를 이용해서 표현해봐. 뭐야? 알파는 P보다 알파가 P에서 떨어진 거리가 베타가 P에서 떨어진 거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변했다고. 그러니까 더 많이 변하네. 아래로 블록한 상태에서 많이 변하게 되면 점점 더 커지겠죠. 그래서 네, 알파가 최대, 베타가 최소가 된다고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축이요, 축.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멀면 자, 그럼 얘를요 토탈로 정리해서 만약에 이것까지 써먹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헷갈리시면 굳이 권하지는 않을게요. 뭐냐면요. A가 0보다 클 때는요. 축에서부터 가까운 축에서 그다음에 축에 작게 쓸게요. 축에서 가장 가까운 값. 얘가 뭐가 되게요? 얘가 최소값이에요. 그럼 축에서 가장 먼 값. 그럼 뭐예요? 최대가 됩니다. 자기도 포함이에요. 축은 축으로부터의 거리가 0이죠. 이렇게도 생각이 가능해요. 써먹으실 수 있으면 베스트입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에 연습도 없이 갑자기 뜬구름 잡는 얘기로 이런 얘기를 원래는 잘 안 하는데 얘네들한테 할 내용이 아닌데 단 한 명을 위한 수업이었긴 했어요. 이런 거라도 얻어가야지. 자, 얘네들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하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푸세요. 축을 포함하지 않을 때는 양끝값, 축을 포함할 때에는 세개구에서 최대 최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거꾸로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A가 0보다 작으면 축에서 가장 가까운 값이 이번에 최대가 되겠죠. 그럼 축에서 가장 멀리 있는가? 그게 뭐라고? 최소가 될 거라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푸는 걸 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정리하는 시간 보겠습니다.
일단 11-3번. 11-3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1번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고 x의 범위가 0부터 4까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부터 하라고?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부터 하라고요.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저 x는 1이라고 하는 요 축이 요 범위 안에 있습니까? 예. 정석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0 집어넣어봐요. 0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3이요. 1 집어넣어봐요. 1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4요. 자, 4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 집어넣으면 5 나와요. 아, 그래서 가장 작은 마이너스 4가 뭐가 될 것이고 최소가 될 것이고 5를 4, 가장 큰 5라는 값이 최대가 되겠구나 인데요. 저는 버전 2 1이라고 하는 위치를 표현할 때 요쯤에 있네요. 어디에 더 가까운? 0에 더 가까운. 그러니까 멀리 있는, 그러니까 축의 값인 마이너스 4와 멀리 있는 4의 값을 찾아서 적어줄 거란 얘기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모의고사 문제 기준으로 29번에서 나와요. 모의고사가 뭔지 몰라요. 모의고사 문제는 보통 주관식이 21문제, 객관식이 9문제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꾸로죠. 객관식이 21, 주관식이 9문제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객관식 21 중에서 앞 페이지에 있는 6번 정도까지는 6번까지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2분에서 3분 이내. 한 문제당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 다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2분에서 3분 이내. 그리고 나머지 뭐 한 7, 8번부터 7, 8번도 솔직히 좀 그렇긴 한데 보통 선생님들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한 13, 14번부터 얘기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7, 8번부터 한 12번, 13번까지는 1분에서 2분 이내. 그 다음에 14번부터 뭐 한 18번, 17번 정도까지는 한 문제당 한 3분에서 4분 정도. 그 다음에 18번까지, 그 다음에 19, 20, 21번 같은 경우가 보통 한 문제당 10분 정도. 10에서 15분 정도의 문제풀이 시간, 길게는 20분까지도 문제풀이 시간을 잡고 푸는 문제들이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하는 전략입니다. 수능 때도 써먹는 전략이에요. 뭐가 전략인데요? 시간 배분을 하는 게 전략인데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를 남겨놓고 풀었을 때 걸리는 시간이 100분 기준으로 50분이 남아야 돼요. 50분에서 1시간이 남아야 됩니다. 나머지 1시간을 위해서 이 4문제, 1시간 동안 4문제를 꼬라박는 거예요. 그러면 1등급. 만약에 4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이걸 다 풀었더니 4문제 빼고 다 풀었더니 한 20분 정도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2등급 하위권? 중위권 하위권? 아니면 운 나쁘면 뭐 3등급까지도 가는. 그러니까 9등급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6, 7문제 모르겠다. 그럼 4등급 언더. 4등급 밑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수능을 봤을 때 보통 1등급 커트라인이 88점 정도 나옵니다. 많이 높을 때는 89점, 혹은 91점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많이 어려우면은 한 86점까지 내려가고요. 보통 86에서 90 사이로 나와요. 그럼 뭔 말이야? 킬러 문제 2개, 그러니까 보통 고난이도 문제 3개를 버리면 2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1등급이 아니라. 자,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뭐예요? 그 고난이도 문제들 중에서 하나, 둘은 무조건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게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숙제를 하고 계시는 이 상황에 제가 괜히 타이머 적으라, 시간 타임 적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들은 척도 안 하고 아마 안 써왔겠지만 정신 나가갖고 내가 시킨 거 진짜 뒤지게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 관리할 필요 있어요. 니네 뒤지게 느려요. 집중력 더럽게 안 돼요.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수학 문제 딥하게 문제 풀 수 있습니까? 그것부터 안 되지 않아요, 니네? 100분이 아니라 30분도 못하고 있잖아, 니네. 수업 듣는 거 말고. 수업 때 멍 때려갖고 괜히 집중하는 척 하는 그런 거 말고. 아. 너 오늘 필기 안 했니? 했어? 여튼 이거를 이용하는 유형은 29번에서 30번이에요. 아우 씨.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고난이도예요. 초고난이도 문제들입니다, 보통. 제일 어려운 거에서 나와요. 근데 할 수 있고 없고가 많이 중요하겠죠. 하나 남았었는데. 오케이. 쓰지도 않고 본질러 먹는 게 절반인 것 같아. 슬프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한번 가볼까요? 2번 문제 한번 보시면 2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y는 x제곱 더하기 3x라고 나와 있고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의 값이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무조건 반드시 습관적으로 뭐부터? x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그거부터 먼저 꼭지점 먼저 찾고요. 표준형으로 먼저 바꾼 상태로 뭐가 보여? 마이너스 2분의 3이 보여.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은 요 범위 내에 포함되어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돼요. 포함되니까 그 최소값은 얼마가 될까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대값은 그럼 얼마게요? 없습니다. 그래프로 따지면 어떻게 그려줄 수 있냐면 그래프는 실제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에서 X축을 기준으로 Y축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최소값은 존재하지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구멍 뚫려 있어서. 3번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번도 식을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8입니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표준형으로 바꿔보시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9라고 하는 식이 나오는 걸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이렇게 식으로 정리했을 때 축이 범위 안에 존재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을까요? 예, 뭘 통해서? 양 끝값 뭐라고 그랬으니까 저 값이 2일 때 2 집어넣으면 8 나와요. 그럼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0 나와요. 그럼 최대값이 얼마고 8이고 최소값이 얼마구나. 최소값이 얼마구나?
없구나. 왜 최소값이 없을까요? 4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프 모양으로 보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이렇게 생겨먹은 요 그림에 유기값이 x는 얼마? 1이라고 할 때 지금 어디서부터? 2에서부터 뭐 4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색칠돼 있고 구멍 뚫려 있고. 그렇다면 최대값은 존재하지만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최대 최소에 대해서는 이 정도. 그냥 이게 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까지 하면은 똑같긴 해요. 아, 야, 11-4번에 벌써 이게 나오네요. 11-4번 4번 하다가 쉬는 시간 되면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11-4번에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에서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야, 심지어 이번엔 범위도 미지수가 돼 있어서 범위가 변동 범위야. 움직이는 범위에서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고정되어 있는 그래프부터 확인합니다. 얘는요, y는 x-2의 제곱 더하기 1이라서요. 그래프 모양을 한번 확인하시면 뭐 대략 2에서 1이라는 값을 가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x축, y축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질문. a보다 크거나 같대요. a를 구간을 반드시 나눠야 되거든요. 구간 어떻게 나눌까요? 1보다? 2보다. 축을 기준으로 나눠요. x의 범위니까. y가 아니니까 x의 범위를 기준으로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a가 1보다 클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등호는 어디다가 갖다 2요. 2 죄송합니다. 2였죠? 제가 방금 전에 2라고 해놓고서 1이라고 잘못 쓰고 있네요. 2요. 자, 축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만약에 A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다 라고 한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요. 그럼 최소값이 얼마가 날 어디서 최소값을 가져요? 꼭지점에서요. 네, 이면 뭐라고? 최소값이 누구? 2에서 1이라는 값을 가져요. 근데 있잖아? 2보다 클 때는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될 거거든?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서 생겨요? A에서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5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반드시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얘가 기본 문제에 들어가 있기엔 조금 무거운 문제인 건 맞는데 그래도 한번 보셔서 오른쪽 A를 어떤 기준으로 잡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값들이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어떨 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직접 해보는 거야. 여기서부터 오른쪽. 꼭지점이 계속 포함되네. 꼭지점이 포함되네. 그러니까 꼭지점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다. 라고 결론을. 사고는 이렇게. 사고의 방향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2번. 저기 이번에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축이 이번에는 변동이에요. 변동축이에요. 어떻게 가야 될까? 기본적으로 표준형 형태로 식을 바꿔주게 되면 x-a의 제곱 더하기 a제곱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일단 이런 모양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a, a 제곱이라는 식이요. 이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위치와 1이라고 하는 위치에 따라서 값이 조금 달라질 텐데요. 자,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패드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저기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즉 어떤 값이? a라고 하는 그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첫 번째 뭐라고요? a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뭐 같을 때까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이 얼마?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2a 마이너스 1 나오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최소는요? 최소는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1 집어넣으면 얼마냐? 2a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그죠? 두 번째. 그러면 이번에는 요 노란 선 말고 다른 선으로 가볼게요. 어디냐면 요렇게 될 때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근데 그냥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게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더 가깝게 있어요? 마이너스 1에 더 가깝게 있죠. 즉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0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0을 기준으로 0이라고 하는 거는 양끝 경계값의 중간을 기준으로 얘보다 조금 더 마이너스 1에 쏠려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최대값이 얼마가 될 거고 꼭지점의 값은 a, 즉 a 제곱이라는 값이 될 거고 최소값은 얼마가 될까요? 최소값은 1일 때 2a-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번은, 그러니까 세 번째 구간은 어디가 될까요? 이거 위에 거 지워야겠다. 세 번째 구간은 어디가 될까요? 이거. 세 번째 구간은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그럼 어디?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최대값이 얼마가 될 것이고 최대는 a에서 a 제곱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최소는 마이너스 1에서의 값인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마지막 4번 누가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최대값은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2a-1 최소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마이너스 2a-1 이렇게 값이 정리가 되겠네요. 선생님 구간 4개로 나눠야 되나요? 네, 구간 4개로 나누셔야 되고요. 저거 4개로 안 나누면 답이 틀립니다. 실제로 지금 저 밑에서 확인해 보시면 총 4개 최대값만 구하라고 돼 있네요. 이거 만약에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고 할 때는 이렇게 구간이 아예 달라져요. 방금 전에 2번과 3번의 차이 보이시죠? 최소값이 달라요. 제가 문제를 잘못 봤네요. 최대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똑같죠.
그래서 구간 3개로 나눠지는데요. 만약에 최대 최소를 다 물어보는 경우에 구간이 4개로 나눠지는 것까지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야. 결국엔 지금 내가 구간을 나누는 그 이유도 왜 저렇게 구간을 나누는지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축에서 더 가까운지 먼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거에 따라서 구간을 나눈 거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다 지울게요. 다 쓰셨죠? 아이고, 내 허리야. 아, 나 아파. 여러분들. 범위가 숨어 있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환하는 거 안 나오냐, 이거? 와, 치우는 거 있지도 않네. 개똥 같은 거? 이거 RPM으로 잠깐 넘어가야 되겠네요. 좀 이따가. 지금 말고요. XY가 실수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4일 때 4X 플러스 Y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일단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예요. 그게 아니라면 방금 전에 봤다시피 완전 제곱식 형태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4x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한 문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어떻게 바꿀까요? y제곱 대신에 4-x제곱 할까요? 그럼 얘를 대입하시면 4x 더하기 4-x제곱 나오거든요. 굉장히 맥락이 없는 표현인데 여기서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무슨 뜻일까요, 이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내가 굳이 문제를 생략 안 하고 여기다가 다 적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숨겨져 있는 조건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암묵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실수라는 포인트입니다. 좋아요. 실수라는 포인트에서 그럼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게요? 실수를 제곱하면 언제나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실수를 제곱한 상태라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숨어져 있는, 실수라는 조건 하에 숨겨져 있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x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가 될 것이고 제곱해서 4보다 작거나 같은 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일 거다라고 숨겨진 범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라고 하는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보시면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플러스 8이 될 거고 2라고 하는 값이 여기 범위 안에 있죠. 여기 걸치죠. 그래서 자 x가 2일 때 8 나오고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8 나옵니다. 얘가 최대. 얘가 최소. 되시겠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네, 실수이고 라고 하고 범위가 없는데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할 때는 항상 그 범위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네,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뒷부분 활용 가기 전에 RPM으로 넘어가셔서요. 그 개념을 하나 더 적으실 거예요. 그 유형 8번입니다. 페이지로 따진 527번 문제예요. 치환을 이용한 최대 최소입니다. 치환이라고 하는 애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범위를 새롭게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527번 문제를 직접 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y는 x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2차식이 아니거든요. 따지자면 얘는 4차식이에요. 근데 뭘 통해서? 공통 부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만약에 x제곱 더하기 2x라고 하는 애를 하나로 치환한다면 그럼 요 식은 뭐로 바꿀 수 있냐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언제나 요 말을 기억하십시오. 또 내 말 뒤지게 안 듣는 애들은 또 이거 까먹겠지만 항상 언제나 문자가 사라지면 문자가 사라질 때 사라진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말하냐면요. 치환을 하거나 아니면 대입을 말해요. 방금 전에 여기 요것도 결국에는 y라고 하는 y제곱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x를 대입하면서 문자가 사라졌고요. 여기는 치환을 하면서 x라는 문자가 사라졌어요. 이렇게 문자가 사라질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범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범위 확인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범위를 구해야 된다. 새로운 범위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t에 대한 식, x에 대한 식을 t에 대한 식으로 변형을 하기 위해서는 뭐에 대한 범위가 필요하다고요? 새롭게 튀어나온 t에 대한 범위를 새롭게 구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되어 있다면 얘를 선생님 그러면 t의 범위는 어떻게 구해요? 최대 최소랑 똑같습니다. 최대값보다는 작을 거고 최소값보다는 크겠죠? 그게 범위예요. 즉 최대값 얼마? 3.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 t의 범위는 이렇게 새롭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범위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써주고 다시 식을 바꿔서 풀이가 진행이 되면 되겠습니다. 아, 어디? 2, 여기 있다. 최대값 얼마? 최대값은 t가 1일 때,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8. 최소값은 t가 얼마일 때? 2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언제나 못 찾으라고요. 문자가 사라질 때라고 그러니까 대입을 하거나 이제 치환을 하거나 저희 옛날 어떤 인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더라고요. 문자가 죽으면 뭐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면 문자는 죽어서 범위를 남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인간 강사들도 계셨어요. 뭐 굳이 그렇게 육지뽕짝하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문자가 사라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반드시 범위를 확인하라고. 문자가 사라지는 상황이 생기면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럼 528번도, 529번도, 530번 같은 경우도 모두 다 뭘 해야 된다고? 새롭게 범위를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뒤에 있는 책들도 한번 좀 내용 좀 볼게요, 유형. 유형 9번이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아까 하고 넘어갔던 내용입니다. 그죠? 아까 하고 넘어갔던 내용이니까 처음에 나왔던 그 유형 2번이랑 똑같은 문제였어요. 기본 문제 2번.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0번 같은 경우에는 뭘 하라고요? 문자가 사라지면 범위를 남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534번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문제를 확인했을 시에 뭐가 보여? 문제 제일 마지막을 읽어보니까 x의 범위가 보이네요.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535번은 그러면 뭐가 범위가 됩니까? 양수 x, y에 대하여. 이게 이제 문장이 될 거고요. 536번은 마이너스 4부터 3까지의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범위를 항상 늘 찾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정상 기본 문제 해야 되나? 볼죠. 11-6번 길이가 20m인 철망을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과 원 모양의 가치구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원의 지름의 길이와 같도록 만든다면 전체 가축우리의 넓이를 최대가 되게 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거 하기 전에 여기다가 멘트 하나만 적자면요. 치환을 이용한 최대 최소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운 문자에 대한 2차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습니다. 그냥 굳이 얘가 이제 여기다가 쓸 멘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 범위 꼭 체크해라 정도. 자, 그러면 지금 요거 한번 보죠. 원. 직사각형.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둘레 20m인 철망, 지금 둘레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20m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넓이가 뭐가 되도록?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자, 그러면 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잡는다면 첫 번째 둘레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 될 거고요. 그죠? 여기가 첫 번째 2파이 R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여기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2R입니다. 그럼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20 마이너스 2파이 R 이랑 2R을 동시에 뺀 값이 되겠죠. 이쁜 식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케이. 여기까지 했어. 그럼 이제 둘레는 끝났어. 넓이로 갑시다.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고요. 저기 사각형의 넓이는 2R 곱하기 20 빼기 2파이 R 더하기 2R입니다. 정리해볼까요? 40R 마이너스 4파이 R 제곱 마이너스 4R 제곱 끝. 마이너스 3파이 R 제곱 3파이 더하기 4 R 제곱 더하기 40 R입니다. 너무너무 하기 싫어지는 순간인데요. 얘를 완전 제곱식꼴로 바꾸게 돼요. 마이너스 3파이 더하기 4 R 제곱 더하기 빼기 3파이 더하기 4분의 40R 더하기 3파이 더하기 4분의 20의 전체 제곱. 그럼 마이너스 3파이 더하기 4분의 플러스 400이네요. 자, 뭐라고요? 넓이는 마이너스 3파이 더하기 4 곱하기 R 마이너스 3파이 더하기 4 분의 20 제곱 더하기 3파이 더하기 4 분의 400입니다. R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일 때? 3파이 더하기 4분의 20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저 뭐 틀렸나 봐요. 어디가 틀렸죠? 3파이 더하기 20. 3파이가 아니에요. 저 뭐 틀렸죠? 파이 R 제곱 2파이 R 2R 1 했어요. 오케이. 곱했어요. 어디서 뭘 틀린 걸까요? 두 배 안 했어요. 지금 얘를 2로 나눴어야 돼요. 그죠? 죄송합니다. 얘를 왜 2로 나눠요? 그쵸? 아니죠, 이거. 그럼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저 또 틀렸죠? 지금 남은 둘레의 길이 여기도 2R이고 여기도 2R이라고 한다면 세로가 두 개니까 20 마이너스 4R 빼기 2파이 R을 반으로 나누는 값이에요. 얼마? 10 마이너스 2R 풀 마이너스 파이 R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그지 같은 문제가 조금 더 편해지나 봐요. 해서 가로 파이 r 제곱 더하기 2r 곱하기 10 마이너스 2r 파이 r 20r 4r 제곱 2파이 r 제곱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4r 제곱 더하기 20r. 아까보단 조금 간단해졌네요. 마이너스 조금요. 파이 더하기 4r 제곱 빼기 파이 더하기 4분의 20r 더하기 파이 더하기 4분의 10의 제곱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파이 더하기 4분의 10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r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4분의 10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일 때? 파이 더하기 4분의 10일 때 네, 최대가 된다까지 계산 가능하시겠습니다. 이 정도 지저분한 문제는 정석이라서 그래요. 요새는 제가 계속 말합니다만 더러운 문제는 요새 트렌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계산력을 뽐내는 그런 거는 진짜 딱 10년 전? 아니지. 딱 5년 전. 2016년, 2015년부터 갑자기 과열되기 시작해서 2022년, 2021, 2022 이때가 가장 피크였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23, 24, 23년도 좀 심하긴 했는데 24, 25 때는 이제 좀 계산력을 뽐내는 제가 좋게 포장해서 계산력을 뽐내는 문제라고 했지 지금 뭐야? 더러운 문제들은 다 빠지는 추세이고 요새는 뭐가 들어보이냐? 그냥 정말 개념을 어디까지 극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사고력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시험을 보게 되면 심지어 그게 고난이도로 나오는 게 고난이도로도 나오겠지만 한 4-5문제가 주르륵 그렇게 나와버려요. 근데 그것들을 싹 다 못 풀게 되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이 주변의 학교들은 특히나 더더욱더 뭐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은 대부분의 학교 시험 문제들이 모의고사 변형 기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그렇게 쥐어 짜내서 막 계산을 극한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조금 올드한 트렌드가 될 것이고 얼마만큼 개념을 극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서 이런 개념까지 이런 타이밍에 요 타이밍에 이런 개념을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정리가 될 거예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 저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를 할까 말까를 고민 중이에요. 시간은 충분히 되거든요. 근데 마음 같아서 그냥 아예 싸그리 날리고 싶긴 한데 일단은 교과 과정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저것들이 지금 하기는 해요.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배우긴 해야 되는데 요 7, 8, 9번 다음 시간에 하고요. 7, 8, 9번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센 다 챙겨오세요. 센 다 챙겨오십시오. 설마 아직까지 센 안 샀다고 헛소리 하시는 분들은 진짜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엄마랑 상의하십시오. 공부하기 싫으시면 내가 너네들한테 잔소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 공부하기 싫으시면 엄마랑 상의를 하시든 엄마를 설득하든 부모님을 설득해서 싸워 이기든 투쟁하든 이기셔서 저한테 오십시오.
그리고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끊든가 아니면 뭐요? 그냥 와서 놀다 가든가. 교재 아직 안 사신 분 없죠? 다 샀죠? 센 3학년 2학기 거 다 있죠, 집에? 그거 이제 들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다음 시간은 그것만 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치 했던 숙제들 플러스 센까지 챙겨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개념 요약, 요점 정리 및 그 유형 문제 풀이 이런 것들로 좀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 숙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래서 진도를 끊을까 말까 고민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그냥 아싸리 진도를 다 나간 다음에 숙제를 다 통으로 주고 아예 금요일부터 3학년 2학기 걸 나갈까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재미없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질려 있는 상태에서 굳이 뒤에 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뭐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RPM만 끝까지 풀어오시죠. RPM 끝까지 풀어오면 519에서부터 543번까지네요. 519에서 543번까지. RPM 519에서 543번까지. 그리고 정석은요. 기본 문제랑 유제 다시 풀어보세요. 기본 문제 1에서부터 6번까지. 그 다음에 유제 1에서부터 8번까지. 연습 문제는 다음 시간에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금요일날 그 숙제는 뭐가 되는 거야? 기본 문제 7, 8, 9랑 연습 문제에다가 3학년 2학기 거 센 이제 숙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2주 동안 시험 기간 및 내신 문제 풀이 시간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촬영 여기서 마무리할 테니까요. 촬영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촬영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지금 아까 숙제 검사 안 했던 거 숙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공부 아직 덜 하신 분들 개념 공부해서 오늘 제발 주말 테스트 좀 통과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것까지 다 해서 심심해서 할 거 없으신 분은 뭐 하나요? 숙제 하시면 돼요. 자신 있으신 분들은. 네.